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그죠? 받으셨고,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그 경기 변동 하다가 거미집 이론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넘겨보시면은, 122페이지를 펴볼게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가시면, 거미집 이론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일단은 거기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올해가 이제 32회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홀수달에 좀 많이 나왔어요. 31회 나왔고, 그 다음에 29, 27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올해 또 나올 수 없다는 건 또 가정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가시면은 페이지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미집 모형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와요. 최근의 경향이. 그래서 몇 년간 쭉 나오는 게 거미집 모형의 종류가 따라해보세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일단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일단은 좌측에 보시면은 개요라든지 전제 조건이라든지 넘기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미집 모형은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거미집 이론 찾으셨습니까? 들어갈게요. 거미집 이론은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거미집 이론은,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은 이제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얘가 이제 농업 경제학자인데, 1900년 초반에 옥수수의 이제 가격 파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옥수수의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시차입니다. 수요 공급의.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시차인데, 수요자들은 마늘 가격을 보고 바로바로 즉각 사서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즉각 탄력적인데, 자, 마늘을 심는 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가격을 오르는 거 보고 갑돌이가 마늘을 바로 심습니까? 바로 나오진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내가 팔죠. 내년에 팔게 되면은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가격이 또 폭락하겠죠. 그죠? 그럼 그걸 보고 갑돌이 일단 또 안 심으니까 가격이 또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잘 되어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우리가 가격이 일정한 기간 후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타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차로 본다면은 수요는 즉각이니까 시차가 없는데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따가 내용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먹혔는데, 자, 지금 얘가 있을 땐 폐쇄 경제였어요. 무슨 경제였다? 그 마늘이 수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수입이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지금 마늘을 수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도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나요? 좀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죠. 근데 얘도 먹히는데, 일단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의 주택을 수입할 수가 있어요? 수입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농산물에 적용돼요. 공산품이에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공산품을 하면 안 되는 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실판 주기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농산물이고 이제 부동산에 적용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책을 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종류가 가장 유력하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하라는 것만, 거의 개념이 보시면은, 1번에 두 번째 줄에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나와 있죠. 요것만 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동태적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렴형과 발산형, 순환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길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수렴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는 수요자가 더 유리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요. 수렴형으로 가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가격하고 양이면, 자, 공급은 조금 가파르고요. 자, 수요 곡선이 조금 완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이뤄서, 만약에 우리 마늘이 100원이었으면은, 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바로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해서 만약에 200원이면, 자, 갑돌이만 심습니까? 다 심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다시 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서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 제가 이 만든 게 그냥이에요. 거미집이에요. 거미집이죠. 근데 이게 동그라미 치시면 정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태적.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의 변동 과정을 비교 동학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그냥 끝내서 어떤 변동 결과에 따른 점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자, 부산을 가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가정이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동태적.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그 다음에 자, 2번 체크하세요.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반응하는데 공급은 그냥이요. 생산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시차를 두고 반응하겠죠. 그럼 우리가 수요에 따른 공급이 탄력적에서 그래요? 공급이 좀 비탄력적에서 그래요? 비탄력적이고 3번에 가시면 공산품이에요? 농수축산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나온다. 그럼 공산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산물이나 우리가 축산물 같은 경우도 대지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가볼게요. 1번에 가시면은 현재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현재 가격입니까? 근데 현재 공급량은 과거의 가격에 의존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 결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2번에 가시면 단기에 생산된 물량은 단기에 다 판매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산량의 재고량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저장이 불가능한 농산물에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핵심인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미집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갑돌이가 마늘 심는 농부가 가격을 오른 걸 보고 바로 마늘을 심으려고 하는데 자, 심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막상 추로되는 거는 202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착공해서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그럼 착공량을 이제 건설회사들이 막상 가격이 올라간 걸 보고 바로 착공을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럼 막상 우리가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나중에 초래하게 되면은 건설회사 하나만 건설했나요? 여러 건설회사 다 했나요? 그럼 가격이 그냥 있어요? 폭락해요. 폭락하죠. 그럼 거미집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부동산도 먹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이 더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124페이지 가시면 2번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거미집은 주거용보다는 어디에 더 적용된다? 상업용, 공업용. 찾았죠,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여쭤볼게요. 공급이 잘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주거용은 우리가 저번에 보시면은 이동하기가 쉽고 공급이 잘 되는데 상고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학원은 그냥입니까? 여기는 상업용입니까? 이거 삼겹살 쪽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에도 적용된다? 상고업용에서 적용된다? 상업용이에요. 그래서 자칫이 이제 야매가 있는데 자, 따라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그럼 거미집은 주거용에 먹히는 거예요? 상고업용에도 먹히는 거예요? 상고업용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공급자가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면 이 모형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아까 미래를 예측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거미집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현재 가격만 반응했죠? 그래서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미래를 또 어떤 통계 자료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까? 요즘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있고요. 지금 폐쇄 경제예요? 좀 개방 경제예요? 우리가 안 먹히고 이제 부동산에 접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요것만 가져가세요. 자, 엣지캐릭이 갖고 공산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되는데 공산품은 안 되고 부동산에 적용되고 자,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일정한 기간 후입니까? 그럼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상공업용에 더 적용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페이지 12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거미집 모형의 종류가 나온다고 했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면 좀 불안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좀 유리하게 되면 이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수렴 쪽으로. 그래서 안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형이라고 해서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는 발산형입니까? 수렴형입니까? 수렴인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따라해보세요. 기울기는 반대다. 탄력적인 거는 가파라요? 더 누워있어요?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그럼 기울기가 작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더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수기라는 자체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마이너스 0.6이 나오면 플러스 0.6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기가 크겠어요? 공기가 크겠어요? 공기가 크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요가 그냥입니까? 더 누워 있습니까? 공급이 더 서 있죠. 공급이 더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탄 수렴, 또 공기 수렴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발산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발산형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보니까 공급자가 더 유도하니,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발산형이라는, 발산적 진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 그림이 안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나요? 나가죠. 그래서 이건 따라보세요. 발산형, 발산형이에요. 그럼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성이 더 커요. 누구 탄력성이 더 크다? 공급. 그래서 따라보세요. 공탄발. 공탄발은 누가 탄력성이 더 클 때? 공급이 클 때는 수렴형입니까? 발산형입니까? 발산형이고. 자, 따라보세요. 기울기는 반대다.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는 서 있어요? 얘가 누워 있어요?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키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수기가 더 크다. 그래서 수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고, 공기보다 수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은 쉬워요. 순환형은 따라보세요.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탄하고 공탄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순환형이라고 하죠. 순환형. 그래서 우리가 수기하고 공기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매매매 도는데 우리가 자, 이렇게 갈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순환형은 그냥요, 요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같아요. 같으면, 같은 거 찾으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요걸 암기하세요. 따라서 수탄수, 공탄발. 그럼 수탄수는 누구의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클 때? 수요가 탄력성일 때 수렴형이죠.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럼 탄력성은, 탄력적이라는 건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키가 작죠? 그럼 공급이 더 기울기가 크겠죠?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만 고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되고. 따라서 공탄발. 공탄발은 어떤 탄력성이 더 클 때? 공급이 더 클 때는 무슨 형이다? 발산형.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제 수탄 수렴형만 좀 암기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미집은 아까 제가 홀수년도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7, 29, 30이나 나오는데 32에 또 안 나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달아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요 거미집의 모형의 종류입니까? 종류죠.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론은 그래도 안 나와요. 이론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얘를 갖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 요거는 요즘은 안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수탄수, 공탄발, 그다음에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넘길게요. 가시면 돼요. 하시게 되면은 시장 파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시장 파트 페이지 교재로 가셔서 140페이지로 가세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가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파트 천천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가 나오냐,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한번 페이지를 적어서 아웃라인을 좀 잡아 볼게요. 일단 이제 시장론이라는 자체는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 그 다음에 입지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 파트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한 2문제에서 3문제인데,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일단 140페이지 가시면은 이태 2번에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은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가나요? 불안전으로 분류를 하나요? 그럼 요걸 해서 우리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표는 제가 하나만 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일단 아웃라인 좀 보고 갈게요. 142페이지로 가죠.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단어 있나요? 별표 2개입니다. 2개. 기능이 있고요. 이따가 다 나갈 거지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4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특성하고 기능은 얘네들이 매년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나와요. 그럼 기능하고 특성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파트 아웃라인을 이제 보시면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14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오늘의 이제 중점적인 149의 효율적 시장과 할당률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건 거의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돼요. 그죠? 여기 위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이 시장 파트가 주택 시장 하나 남았거든요. 나머져서 페이지 154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어디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1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주택의 여가가정 주거분리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러니까 3개짜리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많아서 이 3개짜리 위주로 좀 가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3개짜리 쳤던 게 효율적과 할당률적 주택시장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유력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아까 따라서 기능, 특성,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처음 하시는 분들 많았기 때문에 일단 교재로 제가 페이지 140페이지를 유도할게요. 가시면은 140페이지에 가시면은 140페이지에 시장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밑줄만 쳐놓으세요. 여기는 시장이란 수요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추상적과 구체적은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3, 4월 달에 빼기도 하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완전 경쟁과 불안정 경쟁의 별표가 하나 쳐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물어봐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갑니까? 불안전에 들어갑니까? 완전 경쟁은 제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경쟁을 이론적으로 반영한 시장은 없죠? 현실 시장이 다 불안전합니다. 그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좌측에 완전 경쟁이 있고 오른쪽 불안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거 용어 정리인데, 먼저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을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제가 따라해보세요. 독점시장. 독점시장은 한국전력공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게 독점이고, 가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점은 우리나라의 항공사가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고, 그 외가 다 독점적 경쟁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외 모든 시장이 차별화된 유사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독점적 경쟁시장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파란 색깔 부동산 시장은 그냥이에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별 공급자가 있겠죠? 독점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또 경쟁적인 성격을 가져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또 판단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독점 가정, 독점적 경쟁시장을 비교해서 낸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입니까? 그것만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들어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완전한 경쟁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고, 우리 부동산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요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불완전.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부동산 시장을 분류할 때는 완전으로 분류한다, 불완전으로 분류한다. 불완전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완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찍어드린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 완전 경쟁은 저 칠판 주기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자, 따라보세요. 일물일가의 법칙. 자, 어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이라는 것은, 따라보세요. 동일한 물건. 자, 우리가 요 칠판 주기는 그냥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럼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들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 가격을 받아들여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이 있다, 그럼 그걸 가격을 순응한다고 합니다. 가격의 순응자가 되는데, 부동산은 소수라는 자체가 나와요. 이 소수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수요자가 소수라는 것은요,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고가성 때문에 유효수가 많아요?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럼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을 진입하기가 쉽다? 좀 어렵다? 어렵고요. 이 공급도 물량이 제한돼 있죠. 부중성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자체의 공급도 독점이 생겨서 우리가 가격을 또 설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근데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개별성 때문에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비동질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비동질성 말을 쓰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다수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 우리가 들어가고요. 또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법적 제한이 많죠.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따라서 완전한 정보.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안전합니까? 정보가 좀 불안전합니까? 불안전. 정보 비용을 또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안전한 정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에 좀 체크해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아까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의 시장의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가볼게요. 완전 경쟁은 다수인데 우리 부동산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고, 완전 경쟁은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죠.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다 비동질해요. 비동질하고. 자, 완전 경쟁은 균형가가 성립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데 우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완전 경쟁은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진출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완전한 정보인데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제가 142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기능과 특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을 거는 기능보다는 특성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특성 넘기시면은 페이지 14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특성 찾으셨습니까?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펜과 부동산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시장, 요거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요거는 시장의 기능이에요? 시장의 특성이에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 시장의 국지성. 자,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국지성은 이제 지역성이라는 자체가 국지성하고 같아서 부동성 때문에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자, 우리가 전국이요, 부동산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당연히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다르겠죠. 서울시하고 부산. 자, 모나미 루펜이 여기서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일물일가 법칙 성립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나미 루펜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초과 공급이다. 여기에다 초과 수요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지역 간의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편차가 생길 수 있죠. 연계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 부산도 구마다 똑같아요?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틀리겠죠. 번지마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요 전국을 전체 시장이라고 하고요. 전체 시장이라고 하고, 하나하나 시장을 개별 시장이라고 해요. 개별 시장. 자,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는 시장을 따라해보세요. 부분 시장. 부분 시장. 자, 그러면은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그 부분 시장별로 봐야 돼요. 분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됐다는 것은 자,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1번에 보시면은 쭉 읽다 보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따보세요. 부동성. 부동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쉬워요? 곤란해요? 그럼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따보세요. 부분 시장. 그럼 1번에 가시면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그냥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죠. 그럼 4번만 체크. 그 부동산 시장이 부분 시장과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이거예요. 항상 국지성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것도 부동성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가볼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어려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부중성 때문에도 이제 그렇고, 토지가 이동하지 못하니까 부동성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시간이 길어요? 좀 짧아요? 그럼 신축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우리가, 자, 단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장기에 왜곡됩니까? 단기에 왜곡됩니까? 단기에 왜곡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란 색깔이 중요합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아까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곤란한데 중요한 건 2번이 시험지 나와요. 펼쳐보세요.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비타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단기에 공급을 늘린다, 늘리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럼 일단 부지 확보를 해야 되며 계획 수립, 건축 완성까지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그럼 단기에 적시적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장기에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오늘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가 맞나?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들었죠? 자, 수요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서 어디에서 가격 왜곡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다 그랬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145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미리
나올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좀 오타가 났어요. 4번에 가시면 비공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5번에 비표준화성이라는 게 있죠. 6번에 가시면은 시장의 비표준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타가 나가서요. 비조직성입니다. 시장의 비조직성. 비조직성.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됩니다. 책에. 그래서 좀 제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따라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똑같은 거 볼까요? 앞에 비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상품을 한번 거래가 되면 그 상품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개성하고 똑같은데요. 자, 부동산은 자, 개별성 때문에 똑같아요? 아까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개별성 때문에 공개합니까? 거래를 비공개합니까? 비공개하죠. 막 내가 금매물을 막 10억짜리를 2억에 샀다고 막 라디오 천지사연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그냥입니까? 공개되지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거래가 그냥 일어날까요? 은밀하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공적이겠어요? 사적이겠어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공개가 맞겠어요? 비공개가 맞겠어요? 비공개 맞고. 그다음에 비표준화성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아까 제가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럼 이 칠판 주계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아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시는데,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처음 하신 분들에서, 자,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 자, 이게 뭐냐면, 일물일가라는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 따라서 동일한 물건. 지금 칠판 주계는 똑같이 생겼죠? 여기는 가격이 하나밖에 안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토지는 똑같아요. 일물일가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죠. 똑같으면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비표준화성, 일물일가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좀 오타 났다고 얘기했나요? 자, 비표준화입니까? 비조직성입니까? 자, 우리가 칠판 주계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상품이 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가요? 우린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까 고치셨어요? 그럼 비표준화가 아니라 비조직성이라는 걸로 이제 좀 오타가 났고, 그럼 이따가 제가 체크해 드릴 텐데, 키포인트가 뭘까요? 표준이에요? 비표준이에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그 비를 뺏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3B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흔적을 남겨볼게요. 자, 지금 비공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래가 그냥이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자, 그럼 파란 색깔. 비공개된 정보를 입수하기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보 비용이 발생하고요. 표준화되어 있나요? 비표준화되어 있나요? 부동산은 일물일가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칠판주계처럼 표준화나 규격화 되겠지 않는다는 거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6번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통구조를 거래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형태를 나타내서 우리가 집중 통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 요새 완화를 시킵니까?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합니까? 법적 제한이 적어요? 좀 많아요. 많아서 좀 불안전하게 좀 만들겠죠. 시장 진입이 어렵고. 자금의 유용성은 뭐냐면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자금을 원활하게 빌리는 게 좋죠. 그러면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자금의 유용성과 또 관련돼서 수용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천천히. 이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이 매자가 살매도 되고 팔매도 돼요. 그러면 사는데도 오래 걸리고 파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왜냐면 우리 부동산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현금화가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그럼 낮은 현금성이죠. 그럼 빨리 내놓으면 금매로 내놨어요. 비싸게 내나요? 좀 싸게 내나요? 그럼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럼 사는 것만 오래 걸려요? 파는 것도 오래 걸려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9번 보고 계셔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유동성은 뭐냐면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여러분들 금이나 예금이나 주식은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빨리 되죠. 근데 유동성이 높지만 우리 부동산 유동성이 높다, 낮다. 그럼 돈으로 바꾸기 어렵죠. 그럼 현금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매로 내놓는다는 것은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 거래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공매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어요? 근데 여기가 솔트셀링이라는 게 넣은 게 뭐냐면 우리 그 부동산에도 경공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말하는 공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는 이제 국가가 이제 왜 온비드라는 데서 이제 공매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그 공매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매란 미수쳐 보세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 주식을 하시는 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즉 공매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격이 내리면 사서 수익을 확보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만 인정됩니다.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이게 지금 경공매 공매입니까? 이 공매는 다릅니까?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매 제도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시행이 쉽다, 좀 곤란하다. 부동산은 안 돼요. 그죠?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쉬워요, 불가능해요. 표준화가 어렵죠? 공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아마 그 해설이 있을 거예요. 그 공매는 부동산이에요? 거의 주식이에요. 채권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새 뭐 공매도 한다고 해서 많이 좀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부동산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동산 개별성 때문에 대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황금성이 곤란하죠? 공매를 통해서 시장의 안정적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번. 부동산 시장은 공매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경공매라는 거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공매를 그냥 내지 않고 솔트 셀링이라고 영어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에서 공매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건 뭐 아까 제가 다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제가 기능이라는 거 한번 가보세요. 기능.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아까 142페이지 가시면,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따 문제를 풀 텐데, 특성하고 기능을 바꿔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특성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격.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기능. 자, 기능은이라는 것은 하나만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교환 기능을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아실만한 게. 자, 우리가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환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기능이었어요? 좀 전에 특성이었어요? 특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하고 다른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볼펜은 1,000원이면은 다 알고 있죠? 그냥요, 공개를 해요. 근데 부동산은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그럼 비공개성은 기능이다, 특성이다.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펜과 집에 있는 주택은 그냥입니까? 현금과 교환을 합니까? 그럼 교환의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역할은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특성하고 기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야, 너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러진 않죠. 삐지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서부터 하는 건 특성이다, 기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아까 비공개 기억하세요? 비공개는 특성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하나씩 할게요. 지금 교환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과 현금 교환 안 돼요? 교환돼요. 되고요. 2번에 보시면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보세요.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그냥입니까? 배분되기도 합니까? 배분되기도 하죠. 자원 배분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원 배분 또는 공간 배분이라고 나오고 공간 배분.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양과 질의 조정은 양과 질의 조정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토지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럼 건물을 낮추겠어요? 건물을 높이겠어요? 그럼 양과 질이 조정돼서 도시가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부동산 이용의 결정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 지역의 시장 내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의 행위와 가장 어울리는 또 채용을 해서 또 토지 이용을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격 창조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도 이제 그래프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그냥 요번 과정은 요건 이제 이해만 한다. 그래서 가격 창조 기능은 뭐냐면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다. 형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는 제가 3, 4월 달에 뺄 거고 그냥 들어보세요. 매도자는 항상 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매수자는요? 그게 맞나요? 시장에 안 맞나요? 그럼 중개업자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조정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가격을 형성시키고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안 얻어요? 얻을 수도 있어요.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가격을 통해서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안 얻는다, 얻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가볼게요. 자, 따라서 자원 배분, 공간 배분, 자원과 공간 배분하고 따라서 교환 기능,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이렇게 5가지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문제 풀 때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갔어요? 특성에 들어갔어요? 비공개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좌측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의 비교는 기능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조금 우리가 기능 아니면 특성이라는 거죠. 비공개에 대한 기능이 있다 그러진 않죠. 그죠? 교환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할게요. 비공개성은 기능이다, 특성이다. 그럼 기능은 5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조금 편법을 좀 이용해 볼게요. 김군과 정량이 있는데 김군이 정량한테 백기키는 섬에 놀러 가자 그래요. 안 간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일찍 가서 빨리 오자 그랬어요. 마지막 배입니다. 마지막 배. 그래서 놀다가 원래는 5시 배인데 6시라고 속이고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 순간 정량은 울죠. 김군은 울어요. 자, 얘는 이제 웃죠. 얘 울고요. 자, 근데 이제 얘가 혀가 짧아갖고 교를 잘 못해. 그래서 고를 잘 못해서 제가 좀 고칩니다. 자, 이걸 따라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고가 정량합니다. 그죠? 자, 저도 초라한데 특성이에요.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 그러면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가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가볼게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 2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비공개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기능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러면 비공개는 기능에 들어간다? 특성에 들어간다? 특성이죠.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건 맞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제 자신도 초라한데 이 자고가 정량이라고 한 거는 이게 특성이다, 이게 기능이다. 암기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국지성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그 국지성은 여기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이죠?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다, 특성이다. 국지성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고가 공량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구가 정량이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고한 기능이 아닌데 교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면 염두에 암기 기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그냥 저건 편법이니까 들어가는데, 따라서 자고가 정량. 그럼 자가 뭐죠? 자원 배분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자, 고가 무슨 교환이죠? 교환. 자고 가.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을 조정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강의하는 이 강사는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래도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죠? 그냥 암기 기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요? 자고가 비양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맞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다음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146페이지 뭐 단기장계는 제가 이제 정책 때 해드리고 하고요. 넘기시면 어딜 찍었어요? 149페이지를 찍었을 거예요. 넘겨보자. 149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의 별표 3개 치셨나요? 거의 출제 가능성 99%입니다.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